와 신상담 캠페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트윗 백선. 청와대엔 똥파리 행정관이 있어요. 온라인 공간에서 패륜적 막말하는 이들과 어울려 다니며 같은 당 동지에게 일베 용어를 트윗하며 공격하던 자 덕분에 한 자리 차지하며 행정관으로 근무하지만 이후에도 일부 세력의 배후에서 지속적으로 교감하며 국민청원까지 지웠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자가 더 이상 나라를 망치지 못하도록 해임운동은 전개할 겁니다. 경기도형 지역 화폐. 지역 화폐? 이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오늘 기존에 5천억 가까이 되는 이 재원 플러스 2천억이 추가 편성됐어요. 정부에서 정부에서 경기도형 지역화폐에 힘을 실어준 거지요. 2천억을 플러스 해줬으니까. 그 내용이 뭐 이제 우리 그 국장님이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하고 경기도 밑에 있는 31개 시군구들이 이제 지역화폐로 해서 4,961억 원을 받았는데 5천억 가까이 5천억 가까이 받았는데 거기에 이제 정부에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이제 예산을 증액을 해줘서 2천억 원을 증액해서 내려보내주기로 약속이 됐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개인 방송에서 다뤘던 건데 이 지난주 예산정책협의회 이 산물이라고 볼 수 있나? 네, 맞아요. 도청에서 열렸다? 거기서 얘기가 이해찬 대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했잖아요. 네, 그렇죠. 도와주겠다. 이재명 대표가 읍소를 하니까 이게 굉장히 효율적인 얘기고, 그러니까 성과가 그대로 일주일 만에 드러났네. 나 이런 거 처음 보네. 가장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걸 이제 행정학이나 행정법 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급부 행정이라고 해요. 어떤 급부를 제공해 준다라고 얘기해서 급부 행정이라고 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급부 행정은 실제로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거나 바우처를 주는 건데 이건 일종의 바우처를 주는 거예요. 바우처를 주면서 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그 민영화되는 거, 공기업이 민영화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또 도로 건설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모든 자본이 다 서울로 몰리게 돼 있어요. 하다 보면 부산에 이번에 사고 났던 어디죠? 방한대교? 방한대교 같은 것도 이게 민자가 들어가서 민자로 해서 건설된 도로이기 때문에 결국엔 돈이 서울로 올라오는구나. 결국은 그 떨구는 돈들이 다 위로 올라오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지역은 계속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그런 걸 갖다가 시장을 두 개로 나눠버린 거예요. 아예 시장 선을 그어서 지역 내에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면 어차피 그 돈을 쓰면 그 돈이 그 지역 내에서만 돈다고요. 그럼 지역 자체가 상권이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고 돈이 돌아다니니까. 그치. 이거 빨대 하나 딱 꽂아놓고 계속 위에서 이렇게 빼가는 상황이 되면 볼 리가 없지만 이건 직접적으로 수혈을 해주는 거니까 정말 좋은 정책이에요. 아니 그 서울은 안 하고 있나요? 뭐 지역화폐 우리 박 시장 박원순 시장님은 아니 저 노원구 옛날에 내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노원구 왔다 갔다 하면은 그 노원 화폐가 있던데. 지역 화폐들이 있는데 문제는 홍대는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홍보가 안 되고. 홍보도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리고 다른 쪽하고 좀 다른 게 서울은 진짜 여러 접근성이 다른 데보다 훨씬 좋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랄까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돼요 서울은. 그죠. 아니 그리고 재래시장. 이번에 성남시도 그렇고 기존의 성남시도 그렇고 지금 경기도도 그렇고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이런 게 생겼잖아요. 다른 지역이랑 다르게 이런 거를 지역화폐로 놓아주잖아요. 근데 서울시는 그런 거는 아니니까 그냥 일반 시군구의 그냥 일반 화폐. 지금 박 시장님이 하고 있는 게 그 제로페이를 갖고 있는데 이게 좀 문제가 뭐냐면 아직 이게 법적으로 완성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정착 먼저 이렇게 집행을 한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근데 여기 또 문제가 많은 게 공무원들한테 일을 시키는데 이거 강제 할당하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몇 개 따와라. 네, 돌아다니면서 업체들 돌아다니면서 가맹점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제로페이라고 얘기 나온 게 한 6개월 된 것 같은데. 얘기만 들었지 뭔지도 몰라요. 여기 오시다 보면요 홍대 이렇게 오시는 거기에 이렇게 플랜카드로 제로페이 하세요라고 10억인지 1억 9천만 원인지 밖에 지금 결제가 안 됐다는 식으로 아니 거의 몰라요. 저희 그럼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네. 그렇죠. 유명무실한 상태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혜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카드를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신용카드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면은 카드사는 양쪽에서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업체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업체 쪽에서 받는 것도 있고 사용자한테서 받는 게 있단 말이에요. 사용자한테는 연회비라는 걸 받고 그다음에 이제 물건을 팔거나 하는 이런 업체 쪽에서는 카드 사용한 수수료를 받고 양쪽이 다 나오는데 카드 사용 수수료 0이니까 수수료만 0을 만들어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이걸 많이 사용해야 되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혜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혜택이 하나도 없는데 굳이 만들려고 명분이 없네. 사용할 명분이. 그렇죠. 굳이 그걸 자기가 사용해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아니 그리고 저는 좀 의구심이 드는 게 골목 산길에 살린다고 하면 그 대기업들과 경쟁을 정말 더 치열하게 하는 이 서울이 정말로 이 지역 화폐가 필요한 정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대기업들이 가장 여기에 서울에 제일 많이 들어와 있고 어떻게 보면 규모상 봤을 때 가게도 가장 많은데 아니 정작 필요한 곳에서 뭐든지 서울을 제일 먼저 하던데 왜 자꾸 우리 박원순 시장님은 이걸 안 하시고 다른 쪽으로 자꾸 하시려는지 자존심? 긁힐까봐 좀 아닌 거 설마 따라쟁이 될까봐. 따라쟁이? 근데 근데 이제 국가도 인정했는데 이거 이번에 지역화폐 아니 이게 이제 앞으로 뭐 이제 추가 경정 이루어지고 하면은 이제 연말 전에 그러면 뭐 1조 돌파도 제 생각에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시흥에서 시루 지역화폐 이름이 시루죠. 시흥의 시루 그리고 성남의 온누리 이게 이제 또 이 수수료 재원 이게 지금 제가 뭐 제 또 개인 방송 얘기하지만은 개인 방송 계속 떠드는데 이 40만 원까지 살 수가 있어요. 시루를 일반 시흥 시민 1인당 그걸 사면은 36만 원만 내면 40만 원으로 쓸 수 있어요. 거의 4만 원. 그죠. 4만 원 이득이죠. 어떻게 보면 딱 반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그래갖고 우리 그 자유한국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특히 분당 사시는 분들 중에 일부가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님이 계셨을 때 도지사 하기 전에 그거 가지고 가서 백화점에서 못 썼다고 사용할 수 없다고 막 울분을 토하시더라고요. 이런 정책 자체가 서민들을 위한 정책. 서민들을 위한 거니까 그거 좀 아니죠. 그래서 본인은 안 쓰면 되죠.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많이 팔리면 지역화폐 일반 지역화폐가 시군에서 운영하는 일반 지역화폐가 많이 팔리면 다른 시군에서도 따라 할 테고 그러다 보면 이제 더 예산이 많이 필요할 테고 이게 추가 예산까지 이제 편성이 돼서 저는 한 1조 이상까지도 개인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정책들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현실 경제로 내려왔을 때는 저는 이런 정책들이 저는 빨리 좀 우리 이 사람들한테 좀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야 이제 이거를 빨리 확대를 해서 그래서 기본소득형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도 이제 저는 가끔 정치 얘기하면서 해요. 추상적인 말들 정책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런 조그마한 가게에서 하루에 한 10만 원, 5만 원, 10만 원씩만 이렇게 지역화폐로 이렇게 들어와도 이게 엄청나게 크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이 서울 쪽에서는 그런 시행보다는 뭐 제로페이라는 뭐 저런 것들이 많아서 좀 와닿지는 않아요. 뭐 오다가 보긴 보는데 뭐 저희 집에도 뭐 크게 이게 이제 공제라는 게 없으니까 신용카드 공제나 이런 게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 그걸 꼭 사용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누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카드 수수료를 낮춰준다는 명목하에 만들어졌는데 이걸 좀 바꾸긴 바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요? 그러면 진짜 누구를 위해서? 소상공인이시니까 지금 카드 수수료 나가는 게 있잖아요. 몇 프로 나가죠? 보통? 2%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도 좀 할 말이 있죠. 네. 수수료라는 건 실제로 매출폭이 컸을 때 그 수수료에 대해서 부담감이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매출을 10억을 올린 사람에서 2%와 1억 올린 사람 2%와 1000만 올린 사람 2% 다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골목길에 있는 상권에 있는 사람들은 매출 규모가 크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1% 깎아봐야 그건 아무 영향이 없다는 의미 거죠. 없는 얘기죠. 그리고 하루하루가 힘든데 그거를 보이지도 않는 것을 조금 이렇게 해준다고 해서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죠. 온라인 수수료가 12%입니다. 어떤 거는 9%고 심각하죠. 그게 매출액의 12%를 떼가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는 물론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달라요. 달라서 그렇게 뛰어가기 때문에 걔네들 수수료는 엄청나요. 거기에 카드 수수료 3.5%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긴 하지만 12%를 뛰어간다? 아니
그렇게 많이 뛰어가면 어쩌라는 거예요, 진짜. 그러죠. 장사하는 사람들. 여전히 그 온라인이라는 게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매장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온라인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어떤 그 망비리 받는 거네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예, 우리가 10% 이상이면 정말로 우리가 에이전시들이 보통 뭐 이렇게 해주고 옆에서 돌봐주면은 보는 수수료가 8% 10% 이런데 이거 뭐 거의 10% 이상을 떼는 거는 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쪽이 또 문제예요. 요즘에 그 온라인으로 산업이 많이 발전하고 있어서 온라인 쪽 매출액들이 성장하는 쪽은 상당히 커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오프라인보다. 심지어는 이제 온라인으로 거의 다 사먹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여러 가지 제품들 다 온라인으로 사고. 온라인에서 옷 많이 사봤죠? 아니요. 같은 거. 안 사봤어요? 진짜 거의 우리 청년님 한 번도 안 옷을 써봤어요. 신기하네. 옷을 어디서 사시나요? 여기 그냥 뭐 백화점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오. 그 분당에 있는 아주 4년에 한 번씩 분당에 실은 못 쓰겠는데 어떻게 써? 아니, 4년에 한 번씩 한 번씩 4년에 한 4년에 번씩. 한 번씩. 그래서 온라인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온라인 업체들 중에 성장 많이 하는 쪽도 있지만 이 수수료 쪽을 보면 사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엄청난 거라서 좀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경기도가 항상 선도적으로 뭔가를 열심히 하는 좀 제발 서울도 빨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정말로 한 그런 지역 화폐가 진짜 한 5만 원에서 10만 원씩만 이렇게 조그마한 뭐 어떻게 보면 한 테이블에 술 한 잔 값일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그렇죠. 예, 저기 오피스 이런 곳 가면은 정말 우리 술 먹는 분들 그냥 막 먹는 비용? 그 한두 번 정도 지역 화폐로 들어오면 진짜 이 골목 경제가 살아나거든요. 왜 서울은 안 하는지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죠. 빨리 누군가 박원순 시장님께 우리 청경님이 좀 얘기를 아니 우리 차기 서울시장 저기 서울시장 사기해주세요. 박영선 박영선. 아, 저는 반대하지만은 아 진짜로? 그분이 이번에 이제 총선 불출마 사실상 하잖아요. 장관 입각하면서. 그걸 포석으로 두고 하는 거죠. 아니 지금 서울시장 하려고 몇 번을 도전하신 분인데 박영선 그분은 2번을 도전했고 이제 삼수한다 이건데. 한 기억나네. 근데 지난번에 우상호 의원도 한번 같이 나왔었죠. 그래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시장까지 가면 더 현실화되기가 힘들다. 힘들다. 다음 시장까지 가면. 그래서 서울 전체 지역 화폐? 서울 전체 지역 화폐. 아, 그때까지 못 기다려. 근데 서울은 광역시고 커서 서울 경기도. 아니 근데 저는 하려고 마음 먹으면 상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뭐 익선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특화된 가로수길, 샤로수길 뭐 이렇게 해서 특화된 상권들이 서울은 이렇게 이게 보이잖아요. 젠트리피케이션 이런 현상들이 보이는 동네를 뭐 특구라고 해서 특별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상권들이 계속 살아남게 유지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이렇게 이 구역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런 정책들을 먼저 실현을 해보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그러니까, 생각을 해요. 너무 크면은 그러니까 요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이제 서울시장님뿐만 아니고 서울시 대부분 다 민주당 구청장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좀 힘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방법은 아동수당 아동수당. 아동수당 같이 이렇게 뭐 많지 않지만은 충분히 살림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책들 그런 거랑 지역화폐랑 연계해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게 저는 가장 그게 올바른 콤보로. 그게 일단 현실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저는. 그래서 다 좋은데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이 깡한다고 안 뭐라고 할 거예요. 깡. 깡? 너무 그거는 기본 기초적인 저거라서 아니 뭐, 집이요. 근데 우리 그 이재명 도지사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하면 어떻습니까? 깡하면 어떠냐? 해도 되죠. 아니 그럼 선물도 못 하겠네요. 친구한테 선물 줬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아니, 선물은 저 그게- 중고나라에 팔면은 그거 마음 상하니까. 왜 괜찮은 거냐면 깡 해도 그 돈이 돌아서 또. 돈이 도는 거니까. 도는 거니까. 그렇죠?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 거지. 아니 그게 뭐 국민한테 오지 뭐 다른 나라로 넘어갑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경기호강쇼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좀 어떠셨나요? 지난번보다 좀 짜임새가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아, 그렇게 편집을 해야지. 편집을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아 예. 조명이 좀 나아지고 카메라가 좀 바뀌었으니까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경기 좋아지는 그날까지 경기호강쇼는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